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정치 쟁점화가 됐던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 유치 문제가 지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 오창이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면 닿을 수 있고 또 단단한 안반 지형에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일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5월 7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후보지 중에 한 곳을 1순위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허경재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장, 이태규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 센터장 모시고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 오창 유치를 위한 충북의 전략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라고도 하고 이제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라고도 하고 요즘에 이제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광고도 나오고 또 거리를 걷다 보면 현수막에서도 이제 걸려 있고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능 가속기라는 말은 다 아실 텐데 정작 방사능 가속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건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방사능 가속기. 예, 방사광 가속기인데 네. 이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빛을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빛을 만드는 장치. 예, 근데 그 빛이 태양보다 한 100억 배 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빛을 이용해서 연구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이제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 가속기를 통해서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이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킨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대면 이 꺾입니다. 네. 그때 강력한 빛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자를 갖다 큰 보통 200에서 500m 둘레로 돌리게 되면 거기서 빛이 나와서 아주 강력한 빛이 나와서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의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항에 보면은 현재 한 280m 정도의 둘레 길이가 되는데 거기에 한 34개 정도의 빛이 나오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 개별마다 다 실험실인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신약 연구하는 분들은 거기 가서 그 연구를 하는 거고, 반도체 소재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또 소재 연구를 하고, 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3세대 가속기 한 대 있고요. 네. 그다음에 4세대 가속기라고 또 한 대 있습니다. 이거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3세대는 하나의 가속기 안에 한 34개 실험실이 있는 반면에 네. 이 4세대는 아주 강력한 빛을 내지만 한 두 개에서 4개 정도 그렇게 실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초 연구에 많이 쓰고 있고요. 산업에 응용하는 거는 이 3세대 혹은 3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가속기, 이게 바로 이제 산업체에서 매우 필요한 그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잇따릅니다. 포항 가속기를 이용해서 2001년에 그 LNG 선박을 만들 때 이 철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60도에 되면 휘어진대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왜 휘어지는지 이 가속기를 통해서 봤더니 이 아주 작은 0.1mm보다 작은 사이즈의 어떤 불순물이 주로 주석인 걸 알았는데 그걸 알아서 결국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그 LNG 선박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방사능 가속기 역할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내는 하나의 장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방사능 나오는 거 아니냐. 방사광이니까. 그렇죠. 방사라고 하는 건 방사 형태인데. 네. 그래서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방사능과는 관계가 있나요? 방사능은 맞는데 나오는 엑스레이를 다 방사능에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계는 전자가 돌아가면서 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말해 스위치를 끄면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이 되는 그런 그 방사능이 유출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나온 빛 가지고 연구를 하는 상태라 매우 안전한 장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한다고 해서 뭐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다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목적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를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구축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존의 가속기들은 대부분 이제 기초 연구를 위한 가속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을 위한 가속기인데 이것은 다목적 중에서도 산업 지원을 30% 이상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산업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산업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이제 주변에 뭐 반도체나 바이오 헬스나 의학이나 이쪽에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창으로 유치해야 되는 아주 당위성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창 주변에 이제 그런 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를 유치하게 되면 주변의 어떤 산업과 긴밀히 연결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이제 이 방사능 가속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바이오 헬스,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네. 또 반도체나 이 전자산업에서도 그 정밀 나노 소자를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반도체 칩이나 이렇게 굉장히 아주 작은 것들. 예, 작은 것들의 어떤 불량 원인을 규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앞으로 이제 중요한 그 장치가 될 텐데 2차 전지 소재 개발하는 데도 쓰이고요. 네. 그래서 이 방사관 가속기를 통해서 그 연구가 산업체로 확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알아보기로는 방사능 가속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초대형 현미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빛을 이용하는데 그 빛이 태양 빛보다 100억 배인가요? 네, 맞습니다. 100억 배 정도 되는 태양 빛으로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제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어떤 물질을 아주 작은 물질을 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방사능 가속기가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빛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태양빛을 프리즘에 넣으면 빨주나짭,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안에도 엑스레이부터 극자외선까지 다양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가 원하는 그 빛을 모아서 그 이제 저희 그 신약 개발할 때는 엑스레이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안에 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신약을 개발한다 했을 때 이 방사능 가속기가 코로나 관련된 신약 개발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예전에 그 HIV, 말하자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HIV인데요. 네. 그 바이러스 연구할 때, 치료제 연구할 때 이 방사광 가속기. 가속기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최근에 왜 그럼 이걸 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올 겁니다. 네. 지금 포항에 있는 그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26년쯤 됐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광 가속기가 몇 대 있나요? 설치되어 있는 건? 3세대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용은 2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3세대고 하나는 4세대입니다. 그게 다 포항에 있나요? 네, 둘 다 포항에 그렇군요. 있고 4세대는 굉장히 기초 연구하는데 쓰이고 있고 3세대가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네. 이 경우 지금 현재 한 1년에 한 5천 명 정도 가서 쓰고 있고요. 그 예약을 하면 지금 예약하면 한 가을쯤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쟁이. 예를 들어 제약사 같은 경우에 빨리 이걸 파악하고 그 다음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약을 만들고자 할 때 그러면 그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는 만들어야 되고요. 일본에 10대가 있습니다. 대만에 2대가 있고요. 네. 굉장히 나라마다 각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게 좀 더 빨리 설치돼서 많은 연구자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빨리 살리고 이 새로운 기술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핵심 역량을 지닌 그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까지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어서 꼭 설치를 빨리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있는 방사능 가속기가
수요가 많아서 그 한번 하려면은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더 발전된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 청주 오창을 포함해서 총 4곳이 유치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고요. 경북 포항, 강원 춘천, 그리고 청주 오창인데요. 그중에서는 청주 오창이 방사간 가속기를 설치하는데 최적지다. 네. 이거는 우리만의 주장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뭐 객관적으로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예.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예, 사실 입지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아파트,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지역을 선호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원활하고. 예, 또 뭐 역에서 가까우면 좋겠고요. 뭐 그런 기본적인 조건 때문에 역세권이 선호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첫째 입지는 교통이 좋아야 되고 어디서든 접근이 좋아야 되고 네. 또 빠른 시간에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송 KTX역이 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다 지나고 있는 이 오창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지으려면 땅이 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창이 또 화강암 안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질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자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죠. 예, 어떤 시설. 전국에서 몰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특히 우리 오창은 중부권의 중심이면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산업 또 연구원, 연구소 그리고 학생, 학교, 대학교까지 수도권과 중부권에 아주 밀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뭐 전국 수요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려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할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이 3가지 요건을 갖추었고요. 또 우리 국가연구시설은 중요한 것이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혜택이 모든 전국에 확산될 수 있고 그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이제 그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네.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해 본다면 수도권에서도 가장 가깝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가장 가까운 바로 충북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산업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확산하는 중심지가 거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설치하는 방사능 가속기는 당연히 오창으로 우리 충북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네. 있습니다. 그 이제 자연재해가 적고 안반지대가 돼서 또 최적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방사능 가속기는 뭐 이렇게 지진이나 네.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집안이 약간 침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걸 다 보정해서 그 지질학적인 걸 판단해서 설치할 때 그걸 또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포항에 있는 그 지진이 있는 그 지역에 또 설치하는 것보다는 포항에는 또 지진이 네. 다른 곳에 놔둬서 좀 전략적으로라도 별개로 있는 게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말씀해주신 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사실은 쓰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편리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그 단백질의 구조를 풀려고 이제 가지고 가다가 사고를 운전을 하고 보통 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물건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밤새워 이제 실험을 준비해서 가서 또 거기 가서 밤새워 찍고 실험하고 또 이제 또 운전해서 오는 과정에 또 사고 나서 또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네. 그것처럼 많은 경우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란 또 많이 생각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접근성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 단단한 지질, 네. 안반도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치마가 되면은 사실 그 빛을 그 전자를 관찰할 수 있는 구멍이 한 2cm 정도 되는데 요것이 치마가 되면은
어긋나게 됩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네, 이제 하다 미세하게. 보니까. 네. 그래서 절대 침하가 되면 안 되겠고요. 또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 가속기를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단을 시키면은 거기서 수행하던 연구가 다시 무효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재가동하는데 또 며칠의 시간이 또 걸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포항 가속기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그 집안이 단단한 그리고 지진 피해가 없는 우리 충북 오창이 적지다 또 그런 것도 우리의 논리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성 얘기를 하면 지금 그 전국 4곳에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뭐 전남이나 경북은 일단 멀고요. 네. 춘천은 최근에 이제 또 교통이 또 원활해서 가깝지 않나요? 수도권하고? 춘천을 네네.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에서는 가깝습니다. 가까워졌죠. 네, 서울에서는 가까워졌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외의 수도권이나 우리 중부권 그리고 남부권에서는 또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서울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또 접근이 어렵다 그런 또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네. 충청권은 이제 국토의 또 중심이니까 네. 접근성이 좀 좋다. 자,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주 오창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관련 산업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또 연관성 또 연계성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오창 주변에는 어떤 산업들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나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충청권이나 충북권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84%, 또 의약품, 의료기기의 60%, 또 화학물질 산업의 63%가 이 충청권, 중부권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 충북 도내만 보더라도 바이오 기업이 260개사가 있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은 뭐 셀트리온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특히 또 우리의 오송 바이오 헬스 밸리가 있어서 거기에 네. 여러 가지 그 바이오 기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반도체는 뭐 다 아시지만 우리 SK 하이닉스, 메가칩스 이런 또 굴지의 반도체 회사가 우리 충북에 있고 네. 90개사 정도가 와 있습니다. 또 화학기업 대표적인 LG 화학부터 해서 저희 오창 산단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용자 그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할 만한 그 산업의 64% 정도가 우리 충청권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있는 방사능 가속기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대부분 사용한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포항 가속기 그 네. 이용자 그 분석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네. 현재 포항 가속기를 이용한 사람들의 64%가 충청권, 수도권 분들이고요. 호남권에서는 77.7%,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27%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는 충청권, 수도권에 과반수 이상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창에 들어서면 수도권과도 가깝고 충청권도 많이 사용하니까 네. 가장 이제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산업체에서도 이제 방사능 가속기를 잘 활용하고 또 연구 목적으로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할 텐데 연구 시설과의 또 연계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연구 시설과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예, 충청권의 연구 시설을 말씀드리면 맨 네. 처음에 대덕이 먼저 대덕밸리가 태어났죠. 대전에. 예, 저도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해봤지만 네. 거기에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연구하고 신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오송도 하나의 또 신약을 연구할 수 있는 중심지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오송 신약개발 지원센터는 그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이제 기업들을 혹은 벤처 연구자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 그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다면 그 약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혹은 오창에 있는 기초과학 지원센터 등 해서 그런 국가적으로 지원받는 연구기관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들도 또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이 워낙 쓰기 힘드니까 네. 지금 거기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산업체 전용, 기업 전용 어떤 그
빔 라인이 있게 되면은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와서 쓰게 될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필요한 기술 개발들이 국가 기관이라든지 여기서 또 개발 계속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시너지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신약 개발 지원서에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신약 개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지금 저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빨리 맞습니다. 신약이 개발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지금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네. 렘디시비아 혹은 뭐 저기 말라리아 약, 네. 심지어는 뭐 소독약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나오지 그 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약을 개발하려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네네. 원래 이것이 이제 폐렴으로부터 시작됐죠. 중국에서 온 폐렴이었는데 코로나가요. 그 원인이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가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네. 그럼 바이러스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 그 물질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억제하면 약이 되겠죠. 네네. 자라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많이 나왔던 그 에볼라 치료제로 쓰이다가 실패했던 렘디시비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그게 쓰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임상 결과 아직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에볼라를 위해서 연구했던 거니까. 네. 근데 만일 이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물질을 찾아서 네. 또 거기에 약물을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꽉 맞는 물질을 만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약 개발할 때는 그 원인이 되는 것 파악하고요. 그 원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가장 필요한 물질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그거의 3차 구조를 풉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약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물쇠가 잠겼을 때 그 열쇠를 찾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러 개를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또 네.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걸 복제하는 거. 그 안을 딱 들여다보고 네네네. 어떻게 생겼으니까 뭔가를 디자인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되는 화합물을 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봅시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넣어서 어떤 게 물질을 억제하는지 그걸 다 찾아나가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물질의 구조를 풉니다. 겉이 어떻게 생기고 안이 어떻게 생겼고 해서 푼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물질을 디자인을 해요. 네. 요새는 AI가 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구조를 풀게 되면 거기에 맞는 물질 디자인이 점점 가능해지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열쇠를 끼워 맞추는 방법에서 대충 맞는 걸 찾은 다음에 네. 다시 또 그게 정교하게 맞는 걸 또 찾아나가는 게 지금까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고 있는데 그것도 네.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 바이러스 약물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역시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독감이죠. 독감. 거기에 타미플리라고 있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조 연구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아그라 붙는 그 물질이 PD5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병을 일으키는 물질의 3차 구조를 풀어서 약물을 디자인하는데 네. 쓰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방사선 가속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빛이 과연 뭐 3차 구조를 푸는지 궁금하실 텐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여러분 여러분 아주 깊이 들어가는군요. 제대로 오늘 공부를 하는군요.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네. 그 소금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간장을 오래 두면 그 옆에 뭐가 생기죠. 그 뭐가 생기나요? 하얀 뭐 하얀 게 뭐가 생기죠? 결정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결정인데 그 소금은 염화칼슘 이 분자인데 그게 일렬, 종대, 횡대 위아래로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쫙 이렇게 생겨 보세요. 네. 같은 간격으로 같은 모양으로 쫙 줄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형태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도 똑같아요.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 단백질 분자가 그런 모양을 지니면서 일정한 형태로 지니게 돼요. 네. 근데 그렇게 그 결정을 가지고 아까 같이 그 광가속기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거기서 엑스레이를 쪼게 되면은 네. 이게 약간 이게 구부러집니다. 그 구부러졌을 때 거기에 나온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계산을 하면은 3차 구조가 풀려요. 네네. 그래서 결정을 가지고 이게 돌려가면서 엑스레이를 쫙 째면은 그 구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결정이죠, 그죠? 네네. 결정인데 우리는 하나하나 세분한 건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게 엑스레이가 투여해가지고 약간 휘어진 걸 계산해서 3차 구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그 구조만 모아놓은 뱅크가 있는데 네. 거기 한 16만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14만 개가
이 엑스레이로 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조를 풀었고 네. 또 거기에 물질들이 또 붙여봐요.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또 구조를 풉니다. 네. 그럼 내가 만든 게 이게 약간 약하니까 좀 더 이쪽을 강하게 붙이는 방법을 써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약물을 디자인해서 또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또 붙여봐요. 제대로 붙었네 그러면 다시 그 약물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눈으로 보면서 네. 디자인을 하면서 약물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럼 방사능 가속기 거의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 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야,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거를.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그러면 이건 딴 얘기인데 그러면 코로나 신약 개발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 짧게만 좀 얘기해 주시면. 코로나 신약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네네. 갑자기 병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갈래로 약이 지금 진행됩니다. 하나는 치료제와 백신이죠. 그런데 이제 치료제를 지금 아까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지금 팔고 있는 약 아니면 중에서 임상 중에 있는 약 네. 중에서 사람한테 투여할 수 있는 약들을 골라서 한번 이 밖에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세포에서 이 바이러스가 못 자라는지 감염을 못 시키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후보 물질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투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 실험. 이건 벌써 사람들이 투여했던 건 약이니까 네네네. 해서 쓰이거나 혹은 임상 연구 중이었던 약이니까 쓰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건 희망이 있다, 어떤 건 뭐 희망이 없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 결과 좋다 뭐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임상 연구. 내가 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약을 투여할 때 투여하는 사람도 모르고 환자도 몰라요.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약효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임상 시험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있죠. 근데 지금 한 1, 2년 정도는 뭐 저도 바람은 그 그렇습니다. 정도는. 네. 또 다른 거 아마 백신 쪽으로 또 연구하니까 네네. 그쪽이 잘 되면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저는 또 아니 이렇게 방사능 가속기 유치 얘기만 하지 깊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또 재미없는 통계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도 수도권과 중부권 말씀드렸지만 또 이 연구기관도 우리 전체 연구기관의 52%가 우리 수도권과 중부권에 있고요. 네. 특히 대덕연구단지에는 국책연구소만 21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우리나라의 모든 원천연구의 핵심적인 국책연구소인데 여기에 다 집중돼 있고요. 또 정부 출연기관의 51%, 또 국공립연구기관의 28%, 병원 연구기관의 58%가 네. 또 모여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 전국에 이공계 대학 중에서 이제 물리학 쪽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공계 대학의 56.5%가 또 우리 수도권 중부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가속기 연구 시설도 이 수요도 네. 우리 중부권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집적해 있으니까 오차항이 가장 최적지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 오창을 비롯해서 4곳이 유치 의향서를 이제 이미 제출을 했고요. 다음 주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목요일 7일에 정부가 한 곳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4월 8일에 네. 이제 유치 의향서를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제출했습니다. 네. 전남, 나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네. 그리고 저희 충북 오창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4월 29일에 유치 계획서, 요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제 본 자료입니다. 요것을 29일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선정한 그 평가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5월 6일에 이제 발표 평가라고 현장에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최종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경쟁 PT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PT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 5월 7일 날 이제 최종 후보지를 한 곳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정부가 입지 선정을 위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하게 되나요? 기준이 있겠죠? 네,
기준이 물론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아주 세세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본 요건 쪽인데 이것은 기본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부지, 그러니까 이 가속기가 들어설 땅에 대한 것, 이 부지는 잘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부지로 들어가는 뭐 접근로, 도로는 이게 개설이 가능한 것인가, 또 전기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또 도시가스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입지 조건이라는 파트인데 이것은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치하려는 곳이 지진이나 홍수로부터 안전한가, 안전한가. 예, 또 교통 접근성은 좋은가, 또 주변에 수요자는 많은가, 요것을 입지 조건이라고 해서 그것이 또 한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이 방사선 가속기를 이곳에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이 가속기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용자는 많을 것인가, 또 이 가속기 이용한 성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미래 발전 가능성, 네. 예, 요것을 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 유치하려는 지자체에서 이 방사선 가속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자체의 지원 의지는 어떠한가, 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은가, 또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 그런 것도 들어가는군요. 네,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까지 지자체 지원 분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민들이 뭐 당연히 반대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 결집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도민들이 원한다, 하고 싶다, 유치할 뭐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어떤 여론들이 있으면 그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죠.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제출한 우리 오창 주민들께서는 네. 거의 100% 동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인근 주민들까지 스스로 나서서 우리도 동의해주겠다. 그래서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시는 이런 굉장히 환영하는, 반대라고는 전혀 없는, 예, 그래서 환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입지 선정에도 많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방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도 맺고 있고 또 각계각층에서는 그 이제 지지 또 그 여러 결의문도 이렇게 또 이렇게 발표도 네, 하고요. 네. 또 유치위원회도 출범했는데 네. 지금 이제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지금 되고 있나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네. 정말로 다방면에서 상호 공존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범도민적으로 일단 뭐 지역 경제계나 또 학계나 이런 각종 단체에서는 지지 선언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또 도민들께서는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또 150만 명 넘게 벌써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과학기술인 협회나 이런 과학자들께서도 또 지지 선언을 해주고 계셔서 네. 예, 상당히 든든한 백이 돼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와 맞물려서 저희는 또 꼼꼼하게 이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준비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외부에서의 준비가 서로 잘 호응을 이루면서 지금 순조롭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사선 가속기가 이제 5층에 유치된다면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생산 유발 효과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 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이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함으로써 네. 일단 목표는 세계 최고의 방사선 가속기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가속기 인프라를 아주 완벽하게 지원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최적의 방사선 가속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방사선 가속기 이용을 아주 극대화해서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네. 또 이 연구 성과가 모든 지역, 또 모든 산업 분야, 또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학계와 그 산업계 그리고 연구원들이 이 클러스터를 이어서 제2의 판교밸리를 뛰어넘는 네. 세계적인 오창 창업밸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개도국을 비롯한 네. 외국과도 이 어떤 연계를 해서 정말로 글로벌 사이언스 타운을 우리 충북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그 첨단 과학 기술 분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발전을 우리 충북 오창이 선도해 나가는 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네요. 센터장님. 예, 결국은 이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네. 그 시설은 많이 활용될 거고 오창은 국제 도시로 바뀔 겁니다. 이제 해외 과학자들도 많이 와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클러스터 형태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기업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서포트를 해주시면 상당히 새로운 또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보스턴 지역 아시죠? 보스턴에 보면 네. 예전에는 그 쓸모없던 그 야적장 지역이 그 케임브리지 쪽인데 네. 하버드 옆에 뭐 제약사가 들어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예전에는 그 멀리 넓은 땅에 조용한데 이런 연구소를 많이 만들었다가 그게 잘 안 되면서 서로 그 어떤 이 거리라든지 가까워야 되니까. 뭐 그렇죠. 모여 있는 형태가 되면서 이 시너지가 확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큰 제약사에 있는 임원이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회사를 저녁에도 볼 수 있고 금요일에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의 그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뭐 물론 분야가 다르지만 이거 지금 이 오창 네. 죄송합니다. 오송 오창 이 지역 내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인프라 그다음에 기업들이 잘 갖춰지면서 수많은 기업들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뭐 국내 뭐 서울 지역에 있는 기업도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국가 연구기관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생명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센터, 또 오송에 있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이 협력하고 또 약을 갖다 허가해주는 식약처가 있어서 미래의 새로운 기술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연합체들이 형성되면 네. 결국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모임, 이 관계 이런 속에서 또 새로운 것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저기 혁신 살롱이라고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판교에 있는데 그걸 갖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만들어서 바이오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었고 도에서도 좀 일부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새로운 기능끼리도 합쳐지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습기도 하나의 그 방법인데 이걸 어디 따로 있게 돼서 그 자체로만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존에 있는 그 발전하는 그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과 같이 모이면서 하나의 핵심이 돼서 또 다시 또 새로운 걸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큰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네요. 경제 유발 효과로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온 것도 있나요? 네, 수치적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일단 가속기가 유치되면 우리 충북 내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산 유발 효과는 약 9,300억 원 정도 네. 예상되고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900억, 또 취업 유발은 약 3,800명 정도 취업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노력을 이제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네. 그걸 아는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는 거고요. 현재 이제 4개의 지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제 공정하게만 잘 평가되면 제가 지금 듣기에도 청주 오창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또 지역의 어떤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
정치적인 입김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총선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광주 전남의 방사관 가속기를 유치하겠다 또라고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또 됐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조금 결과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현재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부터 우려냈던 것이 네.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저희 오창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정말로 그 일부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이 객관적 평가를 방해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충북을 비롯해서 우리 충청권 전체 도민 여러분 또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네. 각종 단체 그리고 정치인 도내 지역 정치인들께서 이러한 그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네. 지금 굉장히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차단의 노력을 같이 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믿고 차분히 이제 평가에 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정말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이고 자세입니다. 그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여러 전례를 봐도 네. 사실 뭐 중앙에 힘 있는 그런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입지가 바뀌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입김으로 방사관 가속기 입지 선정이 그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일단 보시는 거죠. 저는 네. 지금 오히려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히려 신경을 그 정치적 효과가 다 상쇄되어서 네.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우리나라의 전체 과학자분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와서 다시 원칙대로 가지 않나 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네. 공정하게만 평가가 된다면 우리 충북 청주 오창이 선정될 확률은 몇 %로 보고 계신가요? 충청북도나 이렇게 쪽에서는요? 저는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충북의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네. 100%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가져와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좀 제거하고 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네. 60% 60% 이상은 이상이다. 된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따내야 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지역이 지금 청주 오창을 제외하고는 3곳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 나주, 경북, 포항, 강원, 춘천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지역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남, 나주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뭘까요? 네, 일단 정말로 이 부분도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아주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네.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예. 것만. 네.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밖에는 말씀을 못 네. 드리겠지만 일단 전남 나주는 뭐 전국적으로 접근성에서 불리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전남이 평야지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현재 그 부지 후보지 지역이 그 어떤 뭐 홍수나 이런 재해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이고요. 네. 평야지대다 보니까 그 지금 위 땅이 안반층까지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 네. 예, 그러니까 많이
땅을 파내야 이제 안반이 나온다. 이걸 안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너무 깊게 파야지 안반이 나온다. 이런 점이 이제 나주의 불리한 점이 되겠고요. 네. 나주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일단 뭐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그런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지금 한전에서 그 한전 공대를 이제 나주에 설립하는 것으로 그 인가가 났습니다. 아. 그래서 나주의 한전 공대와 연결하겠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강점. 네, 그걸로 볼 수가 있겠군요.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 나주 한전 공대는 지금 인가가 난 상태고 설립을 하려면 아직 몇 년이 지나야 되는 네네. 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포항은요? 예, 포항은 뭐 기본적으로 유리한 점은 현재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운영하고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네. 그런 생각이 거기 줬으니까 네, 다른 데도 줘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긴 맞습니다. 하는데요. 이제 네. 그 포항에서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는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 노하우가 있다. 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다. 네. 이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포항은 기본적으로 이미 2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의 한 곳에 무퉁에 편중돼 있어서 수요자들, 과학자들이 불편하다. 이것이 객관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요. 또 거기 포항과 그 경주 지역이 굉장히 지반이 약하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객관적인 자료도 나와 있어서 실제로 지진이 얼마 전에 발생했고요. 네,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래서 부지 면에서 포항은 좀 약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점은요? 강점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가속기를 이용해 본 경험에 의해서 그건. 노하우를 통해서 네. 효율적으로 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강점이고요. 그럼 실제로 그 연구진들은 지금 이제 포항에서 방사능 가속가 있잖아요. 좀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의 목소리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그 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갈 때 뭐 어디나 다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도 뭐 그 할 수만 있다면은 언제 찾아가죠. 왜냐면 그 시간 얻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네. 현재 그래서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찍는 건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어쩔 수 거기밖에 없이 없는데. 필요하면 가야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신협 개발할 때 꼭 전형 비임란이 생겨서 네네. 기업체 입장에서 찍고 바로 찍고 싶을 때 언제든 찍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빨리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류가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새로운 비임란이 만들어지면 그쪽도 전문가들이 또 이쪽 옮길 거 아닙니까? 많은 네네. 분들이. 네. 그럼 또 새로운 인력이 또 교육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양성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꼭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어야만 또 장점이라기보다는 타 지역에 있어도 오히려 약점이 될 수가 있군요. 네. 더 많은 교육을 네. 또 그렇죠. 더 넓은 많은 분들을 갖다가 이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들의 역할도 또 한편으로 역할과 또 이 책임이 또 따라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좀 불편한 점을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를 또 알아야 되니까. 뭐 구체적인 뭐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의 뭐 사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 뭐 제가- 네. 일단 먼저 국장님 먼저 얘기해 네. 주시고. 네. 제가 그 운영 인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가속기 학과가 있는 대학이 딱 유일하게 가속기 학과도 있어요? 네, 딱 한 군데 그래요? 있습니다. 어딘가요?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그래요? 네, 예, 그 조치원에 네. 예, 거기에 가속기 학과가 설치돼 있고 대학원 과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속기를 운영하는 인력을 배출하면 배출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이미 협약을 협약이 돼 했습니다. 있군요. 협약이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도 네. 이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운영을 저희도 뭐 여기에 구축만 된다면 운영 인력은 이렇게 아주 우수한 자원으로 충분히? 언제든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항에는 주변에 또 관련된 산업들도 이미 있기 때문에 많이 포진돼 있긴 하겠죠. 네. 뭐 분포가 아무래도 많이 돼 네. 있겠죠. 그 중화공업이 네. 많이 발달된 지역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벤처
이 회사들은 보면 대부분 또 수도권을 위주로 많이 형성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중추적인 역할들을 굳이 비싼 수도권이 아니라 여기서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전 여러 기업들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아마 가속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춘천 얘기를 지금 안 했는데 춘천 짧게 좀 네. 강점과 약점 얘기해 예, 주시죠. 춘천은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제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것이 장점이고 네. 그 기반이 그 지반이 좋다. 거기도 화강암 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지대라. 그래서 그것이 장점인데 춘천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네. 나머지 수도권이나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어렵다. 이것이 단점이고요. 또 춘천 쪽에는 어떤 산업이나 관련 산업이나 연구 또 이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좀 부족해요. 네, 부족합니다. 네. 예, 그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우리 오창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하게만 평가되면은 네. 선택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주 목요일 5월 7일 날 결정이 됩니다. 네. 정말 이제 공정하게 잘 평가가 돼서 충북, 청주, 오창으로 이렇게 좀 방사능 가속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도 이제 도민 결집 또 도민의 관심이 실제로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여러 또 지지 성명도 나오고 지금 서명 운동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결집해야 될 텐데 시민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씩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센터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신약을 연구하는 센터장으로서 네. 이 가속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특히 앞으로 더욱더 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속도를 올리고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광입니다. 네. 그래서 빛을 가장 만드는 중요한 장치라는 걸 꼭 아시고 안전하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4차 산업 시대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라 생각하시고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경재 국장님. 네. 예, 이번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은 우리 충북의 향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충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기관, 단체 또 자발적으로 서명해 주시고 지지 성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그 성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평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열 경쟁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에서 각별히 또 대응 논리 펼쳐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 평가를 잘 준비해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지 선정되는 그날까지 한 마음 한 역량으로 우리 충북이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이제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애써 주시고요. 저희도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재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장, 이태규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